아프리카에는 검은 세금이라 불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성공한 개인이 가족 및 친척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문화적 관습을 의미하죠. 이는 아프리카 내에서 통용되는 독특한 문화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비난하거나 가족관계를 끄는 선수들을 검은 양으로 인식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인물들은 그동안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5월 토고의 한 선수가 비난을 감수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의 치부를 고발하는 장문의 폭로글을 게시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가족들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이렇듯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며 많은 인기를 끈 아데바요르의 화려한 경력 뒤에 감춰진 가정사는 깊은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먼저 토고의 빈민촌에서 성장한 그는 아프리카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프랑스 매치 구단으로 스카웃되었습니다. 당시 아데바요르의 나이는 고작 16살, 매치 구단으로부터 월 450만원이란 봉급을 받던 그는 어린 나이지만 자연스럽게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가족들은 아데바요르에게 약 7,500만원가량의 집을 요구하는 등 갖가지 요구를 쏟아냈고 그는 외로운 타지에서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샌가 극심한 압박감과 고립감에 잠식되고만 아데바요르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게 되죠. 곧장 약국으로 가 약사에게 봉사를 위해 구매한다 라고 둘러대고 터무니없을 만큼의 약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친구가 전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응원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아 존재 이유를 찾게 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힘든 상황에 처했던 아데바요르는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짓고 막대한 생활비도 기꺼이 지불하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신의 커리어가 상승 곡선을 그려갈수록 가족들의 금전적인 요구가 점점 더 늘어만 가자 압박에 시달리던 아데바요르는 결국 2005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아데바요르가 개개인의 집을 사주고 매월 생활비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던 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데바요르는 2008년에 아프리카 올해 선수상을 수상한 뒤 무대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 모든 영광을 어머니에게 되돌리며 그녀를 극진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시티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논란의 역주행 세레모니를 펼친 이유가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에 대한 대응이었을 정도로 당시까지 그는 어머니를 깊이 존중했는데요. 이외에 어머니를 런던으로 모셔와 건강검진을 받도록 일체 병원비를 댔는가 하면 런던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줬죠.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었건만 그녀로부터 돌아온 것은 불효자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끊어버린다거나 그 후에도 손녀에 대해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데바요르를 문전박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어머니에 그치지 않고 형제들에게도 문매를 맞으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 아데바요르는 가나이 13억 원에 달하는 호화주택을 구매한 후 누나와 이복 동생이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휴가차 가나를 재방문했을 때 누나가 이복 동생인 다니엘을 내쫓은 뒤 몰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그는 누나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누나로부터 들은 것은 사과와 해명이 아닌 30분간의 끊임없는 욕설이었습니다. 또한 상황 설명차 전화한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수많은 욕설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첫째 형인 콜라가 사업을 한다고 하여 미천을 대주었으나 형은 사업은커녕 자금을 모두 탕진해버렸고 둘째 형인 피터가 사망한 뒤 많은 친척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도해달라며 그에게 비행기 값을 포함한 거액의 금액을 보냈지만 돈만 받은 채 장례식장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생의 죽음을 아데바요르의 책임으로 물며 강하게 비난했죠. 이에 대해 아데바요르는 피터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머물고 있던 가나에서 최대한 빨리 토고로 자동차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머니가 피터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치료비용만 요구해서 큰돈을 전해주고 왔다 라며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게다가 콜라는 영국 일간지인 더선의 가족에 대한 헛된 이야기를 팔아 돈을 챙긴가 하면 당시 아데바요르가 임대를 가 있던 레알 마드리드의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그의 완전 영입을 반대한다는 거짓 편지를 꾸며 클럽에 보내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데바요르는 레알 마드리드에 완전 이적하지 못했는데요. 혹자는 형의 편지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끼쳤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데바요르는 주요 원인이 아닐지라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 중 아데바요르에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바로 막내 동생인 로팀이었습니다. 먼저 아데바요르는 모나코에서 뛰던 시절 동생이 선진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프랑스 아카데미에 등록해주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무려 동료 선수 21명의 휴대폰을 훔치다가 걸려 쫓겨났으며 아데바요르가 애지중지하는 소장품들을 몰래 내다 파는 기행을 보였는데요. 토고의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잔뜩 모아두었던 축구화와 수많은 스타 선수들과 교환한 유니폼까지 그로 하여금 의미가 담긴 물건들을 전부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특히 동생이 내다 판 유니폼 중엔 2003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한 마르크 비비앙페와 2002년경에 교환했던 셔츠가 있었는데 이는 아데바요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으로 그의 유니폼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외에 동생은 아데바요르의 지인들의 물건을 훔쳐오는 행위들로 그의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동생은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을 앞세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렇듯 연이은 가족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아데바요르는 축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4-15 시즌 당시 소속팀이었던 토트넘 구단의 허락을 받고 가족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즌 중 몇 차례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구단 측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고려해 일정 부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의 가정사를 자세히 몰랐던 팬들은 중요 경기 기간에 팀을 이탈한 그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이처럼 가족들과의 갈등과 더불어 팬들의 비난까지 아데바요르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샌가 경기력이 불안정해졌고 이로인 입지가 좁아지며 주전으로 뛰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처참한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그는 같은 아프리카 출신의 레전드 드록바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은 그가 자신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드록바는 그 자리에서 너의 행복을 우선시해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당당히 말해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사후 가족들이 자신의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일 것을 대비해 아프리카 재단을 설립하란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죠. 그러자 이미 2013년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SEA 재단을 설립해놓았던 아데바요르는 운영 중인 재단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과거 그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당시에 가족들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극구 만류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데바요르는 드록바와의 상담 이후 그의 조언으로 다잡은 마음가짐이 희미해지기 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교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모멸들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 가족의 흠을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아프리카 가족들이 이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마침내 소속팀에서의 부진이 가족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팬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아데바요르의 현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하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가족들은 사과는커녕 그에게 맹비난을 퍼붓기만 했는데요. 여동생인 루시아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봐라.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그 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빠가 다시 가져가지 않았냐? 누이들에게 집을 사줬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 가족들은 다시는 오빠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오빠는 오빠대로 살아라. 우린 우리대로 살 테니까. 오직 알라신만이 오빠를 용서해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현재 가족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병원 설립 및 재단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반부에 언급한 검은 세금으로 인해 은퇴 후 적잖은 선수들이 파산하는 것과 달리 아데바요르는 이전부터 해온 부동산 투자로 아프리카에서 부유하고 품위있게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검은 세금 문화는 높은 연봉을 받는 아프리카계 축구 선수들에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레전드 존 오비 미켈조차 앞장서서 아프리카의 이러한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면서 공론화시키기도 했었죠. 이로 인해 현재 젊은 아프리카 세대들도 이러한 관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